마지막 영화입니다. 하늘을 걷는 남자. 마지막 영화 하늘을 걷는 남자. 근데 이거는 더 한국 워크. 한정 제목입니다. 네, 더 워크입니다. 네. 2015년도 작품이고요. 드라마 모험이 장르고 미국 개봉했죠. 미국에 제작을 했으니까. 2시간 그리고 조금 넘네요. 2시간 3분? 네. 123분 영화고요. 국내 개봉 15년도 10월 28일 날 했어요. 네. 관람 등급은 국내 12세 관람가고요. 네. 각본 감독 로버트 자메키스가 했고 각본은 또 한 분이 더 하긴 했고요. 네. 제작도 세 분이 했는데 또 로버트 자메키스가 제작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촬영은 다리우스 월스키가 했는데 이 촬영 감독이 헐리우드에서 아주 유명한 네네. 그러니까 손꼽히는 촬영 감독이라고 해요. 음. 음악은 앨런 실베스트리가 했고 그리고 주연은 편집이 웬일로 또 다른 딴 분이 분이네요. 했네요. 빠이빠이 했나? 조셉 고든 레빗이 주연을 했고요. 조토끼. 조토끼가 했고 벤 킹슬리 간디로 유명하고 신들 리스트에서도 그 벤 집사로 나왔던 네. 분이죠. 집사 역할로. 그리고 샬롯 르본. 아니 뭐 다른 분들은 뭐 밑에는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도 모를 것 같은 배우들이 나왔습니다. 애니 역할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네. 제 2016년도 제 21회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시각 효과상이 후보로만 올랐고요. 뭐 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효과상에 노미네이트 될 정도로 되게 좀 약간 촬영이라던가 이 CO에 있어서는 좀 약간 좀 특화된 영화긴 했어요. 네, 확실히. 아주 네. 대단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줄거리. 어려서부터 하늘을 건 거를 꿈꿔온 아티스트 필립이 있어요. 우연히 아티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면 자기는 아티스트죠. 아티스트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약간 전 아티스트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티스트가 필립이 있는데 뭐 대본에 아티스트라고 나와 있으니까 네. 그가 고개도 하고 뭐 하는 분인데 어느 순간 그 치과의 치통 때문에 갔다가 잡지에서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세계 무역 센터가 뉴욕에 월가에 짓게 되는데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내가 여기서 한번 이 고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로 바로 계획을 짜서 사람들을 모으고 뉴욕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에 도전을 해서 이 월스트리트 한복판에 그것도 완공이 되자마자 세계 무역센터에서 고개를 해서 성공을 하고 결국 끝이 납니다. 근데 이게 스토리인데 진짜 심플한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그 고개를 넘는 게 가장 중요한 영화고 또 이 영화가 이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바로 이전에 이 내용에 가지고 레논 와이어라고 레논 와이어라고 이 다큐멘터리 그냥 그대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별게 없어요. 별게 없어요. 맞아요. 저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아이맥스에서 그것도 아이맥스 3D 포맷으로 봤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천호가 제일 커서 천호로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쫄깃했겠네요. 그렇죠. 지금 용산에서 보면 더 쫄깃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 영화가 그때 개봉했을 때 생각보다 반향이 없었어요. 이 되게 시효로는 정말 대단했던 영화였거든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맥스가 아닌 관에서 봤을 땐 별로 의미가 없는 영화. 그러니까 이 뭐랄까 3D 효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진짜 그 정말 맨 온 와이어 그 와이어 위에 제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하는 영화였거든요. 근데 작은 화면이라던가 뭐 그냥 일반적인 화면에서 봤으면 별로 그닥 의미가 없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래서 이 영화를 딱히 재밌게 보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냥 저는 이걸 영화관에서 안 보고 이제 최근에 그냥 집에서 봤는데 뭐 높은 데서 조셉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알겠는데 재미는 없죠. 그냥 뭐 멋있네 그냥 이 정도? 이거 어떻게 별로 그러니까 그래비티가 사실 영화관 아니면 의미 없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많잖아요. 비슷해요. 비슷한 맥락으로 그게 아닌데 심지어 내용도 그 스토리상에서 그래비티보다 훨씬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비티는 스토리가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드라마틱하지 않죠. 이 영화는 확실히. 그냥 근데 이거는 얘가 거기 올라가서 걷는다. 끝. 월드 정말, 트레이드 센터에 가서 걷는데 그 걷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 뭐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못 들어가게 한다던가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약간 하이스트 무비처럼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사람을 꾸리고 팀을 꾸리고 거기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영화 소개 같은 거를 보니까 무슨 뭐
무슨 뭐 범죄 뭐 어쩌고 이렇게 약간 써 있는 그런 거예요. 느낌. 그래서 범죄는 뭔가 범죄지. 범죄는 범죄인데 주거침입. 나는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올라가고 끝인 거예요. 맞아요. 약간 당황스럽더라고. 음. 근데 또 이거 심지어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예, 실화예요, 진짜. 음. 그 맨온 와이어가 약간 다큐멘터리라고 했었잖아요. 실제 그렇게 했었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실화라고 하니까 조금 달리 보이는 건 음, 있었어요. 음. 아니 이게 정말 그 당시 저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음. 저게 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다르긴 한데 그냥 영화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뭐 막 좀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 뭐야? 어쨌든 약간 저는 이 영화는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약간 실험적인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이제 내가 흥행을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니라 그래서 예산도 솔직히 IMAX 카메라 쓰고 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쓴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IMAX나 혹은 3D라는 포맷에 있어서 영화에 어떻게 앞으로 녹여낼까에 대한 약간 테스트 같은 느낌이어서 그 테스트 치고는 솔직히 괜찮았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꼭 모든 그런 감독들의 테스트를 우리가 뭐 물론 이거 그렇죠. 테스트용이네 뭐 이렇게 해놓아서 볼 건 아니잖아요. 영화 자체로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그렇긴 하는데 한데 그런 면에서는 이 영화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상업 영화니까 더구나 예술 영화도 아니고 예술 영화라면 그래 테스트라고 할 수도 있지. 근데 상업 영화인데 이러면은 뭐 저는 뭐 이런 영화도 있고 저런 영화도 있긴 한데 굳이 이걸 돈 주고 막 이렇게 볼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물론. 준호 씨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이 영화를 봤었을 때 저 이제 집에서 봤었거든요. 네네. 예. 극장에서 본 사람이 저밖에 없군요. 예, 뭐 시효 기간 지났으니까 다운받아서 봤었는데 음. 그때 보고 나서 너무 후회했어요. 음. 근데 후회했어도 방법이 없어. 나 아무리 주위에서 추천하더라도 이거 영화를 잘 안 봤을 것 같아요. 나 별로 보고 싶은 영화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딱히 끌리지가 끌리지 않는 않아서 거예요. 그래서 다운받아 왔는데 그 뉴욕에서 작은 화면으로 그 고개를 넘잖아요. 그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스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랬어요? 딴 거는 넘겨서 제가 보다가 그 부분에서는 보통은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지루해요. 가서 뭐야 이거 걷자 하나 둘 셋 걷는 건데 그 부분인데 불구하고 넉넉고 그 부분은 진짜 쫄깃하게 잘 만들었다고 봐요. 저도. 저도 그러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똑같은 컴퓨터 똑같은 화면 보는데도 다시 보면서 이번에 뉴욕 가고 싶다. 결국 다시 돌아가고 싶다. 뉴욕병.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걸 큰 화면으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 또 파리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출신으로 나오니까 거기서. 아니 그리고 또 조셉 고든 레빗이 목소리가 외국어의 발성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외국어라는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렇죠. 왜냐면 소리끼리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근데 목소리가 너무 다르길래 이 주인공의 성대모사를 약간 한 건지는 살짝 궁금해지더라고요. 조셉 고든 레빗이 저는 그 배우는 좀 인상이 깊었던 게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프랑스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캐릭터가. 맞아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데 프랑스 사람이 영어를 하듯이 해요. 그걸 참 잘해요. 잘했더라고. 정말 잘해요. 이게 우리는 조셉 고든 조토끼가. 레빗이 그냥 조토끼가 토끼라 어떻게 그래. 토끼라고 하면 좀 그래 남자한테. 조토끼라 그래 그럼. 어쨌든 조토끼가 연기를 하는데 상당히 잘해요. 잘했어요. 상당히 잘하고 프랑스어의 프랑스어도 물론 그래서 나는 원래 저분이 그 프랑스어를 잘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확인 안 해봤는데 아닐 거예요. 상당히 잘해요. 그 프랑스의 그 특유의 그 발음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어려운 발음들을 있죠. 잘 살리면서 영어를 하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그 프랑스어를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잘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그 정도 액센트가 나오는데 아니면 액센트도 고쳐졌든지 그랬어야 됐을 것 같은데 액센트가 그렇게 강하는데 그렇게 빨리 여러 사람들끼리 그렇게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그런 언어 선택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좀 그런데 좀 인상 깊은 그런 거였어요. 귀를 기울여서 한번 그 조배우의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그렇군요. 프랑스어에 대해서 정보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안 나오네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전 특히 프랑스어가 어려운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했어요. 중학교 때 일본어를 했고 그래도 지금 많이 까먹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어도 꽤 배운 만큼은 했었거든요. 독일어도 배운 만큼은 했었고
독일어는 그렇게 발음하기가 어렵지도 않고 않아요. 쉬웠는데 프랑스어를 제가 교양 수업으로 대학교 때 들었는데 참 한 많은 걸 학기를 했네. 들어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베세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독일은 아베체대부터 F 개까지 다 할 수가 있는데 프랑스어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발음도 너무 다르니까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저도 프랑스어. 어렸을 때 프랑스어를 배웠었거든요. 근데 진짜 발음이 어려워요. 정말 그렇게 프랑스인처럼 프랑스어 발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리고 이 발음 그리고 단어 하나를 공부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이게 문장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하고 포기를 했죠. 포기해야지. 프랑스어는 아닌가 보다. 근데 그래요. 프랑스어에 대한 로망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참 듣기에 멋있거든요. 알아들 수 없어서 문제지. 섹시해. 이러는데 섹시해. 섹시하죠. 저는 이때 조셉 고든 레빗이 음. 평소보다 몸이 좀 많이 슬림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역할에 맞게 이제 그 사람이 줄을 타는 사람이니까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실제 그 모델이 굉장히 신경질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조토끼가 거기에서 이제 줄을 타기 위해서 왜 되게 약간 그걸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협력하려고 하다가 빠지고 그러면서 자꾸 막 엄청 성질을 싸우고 내죠. 성질 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와 조토끼가 저런 역할도 하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조토끼의 역할은 약간 그 배트맨 거기에 나왔던 다크나이트에 나왔던 그런 이미지. 다크나이트 라이트. 나는 500일의 썸머에 나왔던 이미지가 그것도 강한 그렇고 배우라서. 인셉션에 나왔던 이미지. 아서 역할 이렇게 댄디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되게 신경질적이 조토끼가 저런 역할도 괜찮게 하네?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솔직히 조토끼 때문에 봤어요. 극장에서. 미안해요, 저베키스 감독님. 사실 저는 조토끼가 좋아서 조토끼가 나온다 그래서 봤는데 영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극장 가서 봤어요. 저는 극장에서 봤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또 느낀 거는 저메키스 감독의 뉴욕 사랑도 좀 느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월드 트레이드 타워가 이제 9.11로 해서 무너졌잖아요. 없죠, 지금은 이제.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향수, 거기에 대한 뭔가 헌사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네. 분명히 있어. 그 타워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묘사가 돼요. 그리고 한때 그 뉴욕의 심볼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 지금도 심볼이기는 해요. 이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심볼이 랜드마크. 그러면서 그게 참 많이 느껴졌고요. 그 빌딩을 위에 올라가서 보이는 풍경이라든지 빌딩 전체를 그런 묘사하는 방법이 저 감독에 대한 그 빌딩에 대한 애정이 좀 느껴지고 특히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은 마지막 장면에 그 월드 트레이드 타워가 이렇게 햇빛에 반사되는 그런 느낌을 너무 아름다워, 하는데 진짜. 너무 아름다워. 약간 석양의 빛이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이거는 월드 트레이드 타워에 대한 이 실제 그 사람 주인공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타워에 더 포커스가 맞춰진 영화가 맞아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영화야.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그 뉴욕에 가본 분은 알 텐데 하늘을 걸을 때 사이렌 소리랑 엄청 도시 소음이 크게 들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뉴욕 가면은 제가 MP3를 끼고 가고 있었는데 이 풀로 아이폰의 음량을 풀로 하더라도 이 뉴욕 도시 소음 때문에 노래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걸 벗고 이제 거리로 활보했거든요. 그래서 딱 그거부터 디테일까지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훌륭을 했고 그리고 또 영화가 보여줘야 할 미덕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영화는 큰 화면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뭔가 스케일인데 정말 그 뉴욕 야경과 하늘을 그걸로 크게 채우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애정을 갖고 뉴욕 야경과 그런 지평선, 그 뉴욕의 지평선을 보여준 적은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심지어 이 영화의 시작이 자유의 여신상에서 조토끼가 이렇게 네. 설명을 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굳이 거기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자유의 거기서- 여신상에서 그 각도가 안 나와요. 맞아.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자유의 여신상을 하면서 뭔가 이건 뉴욕의 이야기야. 좀 네.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뉴욕의 이야기를 빌어서 결국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뭐 자유의 여신상도 그렇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도 그렇고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주고 그걸 약간 이제 물론 이제 타지인 프랑스인이 이제 정복하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아까 지연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줄을 타는 남자가 포커싱이 되는 것보다 이 트레이드 센터가 훨씬 더 포커싱이 되는 걸 봐서는 이거는 약간 내 조국에 대한 찬가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어쨌든 뭐